모닝 브리핑입니다.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어제 정말 많이 힘드셨죠? 이 금리 인하 기대 후퇴감에 더해서 대만 지진까지 어제 코스피 시장은 속절없이 무너지며 1%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동안 올랐던 반도체주가 조정을 받았고 또 2차 전지와 바이오주가 좀 빠지면서 1%대 하락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자, 과연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오늘은 과연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반등에 성공을 해줄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속절없이 무너진 시장이었습니다. 그동안의 하락장과는 또 결이 달랐죠. 코스닥이 무너져도 삼성전자가 뒷받침돼주거나 아니면 대형주가 주춤하더라도 활발한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거나 하는 코스피가 쉬면 그래도 코스닥이 일하는 내지는 코스닥이 쉬면 코스피가 일하는 그런 시장은 어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4월 3일 수요일장 한마디, 금리와 유가로 불난 집에 기관이 매도하며 기름을 붓냅니다. 6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4.4%를 넘어섰고 여기에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고조되며 유가도 WTI 기준 배럴당 85달러를 상회. 대외적인 악조건이 국내 증시에 하방 압력을 더했던 하루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수급도 부담이었죠. 특히 기관이 다시금 양시장 대규모 매도를 이어가며 변동성을 유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틀간 삼성전자에만 쏠린 거래 대금이 약 6조 원에 육박하며 수급 쏠림이 심화되고 있는 시장. 전거래일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수급 동향, 특징 세터까지 정리해보고 오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는 정말 혼란스러운 장이었습니다. 기관이 떠나가면서 양대 지수 모두 크게 빠졌는데요. 미국의 PMI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고 또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잇따르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했습니다. 게다가 어제 대만에서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죠. 이에 아시아 지역 증시가 일제히 약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2차 전지주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6,777억 원, 6,746억 원 순매도하면서 1.6% 하락한 2,706선에 마감을 했고요. 또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1.3% 하락했습니다. 879선을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올랐던 섹터가 있었는데요. 유리기판과 해운 그리고 화장품주였습니다. 먼저 유리기판부터 살펴보시죠. 네, AMD가 반도체 제조 유리기판을 도입하기 위한 공급망 구축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국내외 소부장 산업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6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는 필옵틱스는 어제 17% 강세를 보였고요. YCM도 14%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시리아 수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이 이스라엘군의 폭격을 받으며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인도양과 지중해를 잇는 관문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해운주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흥하해운과 대한해운 모두 연이틀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화장품주도 힘을 내줬는데요.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이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VT는 14% 올랐고요. AS텍은 6%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어제 힘을 내줬던 섹터 중에 오늘은 어떤 섹터를 눈여겨보면 좋을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양시장 1,700여 개의 종목이 하락했던 어제, 그러니까 상승 테마가 곧 특징 테마였던 하루였습니다. 상승 테마가 곧 특징 테마였던 하루 중에 단연 눈에 띄는 상승 섹터는 정부 이슈가 있는 비대면 진료, 또 AMD발 유리기판, 중동 리스크발 해운이었지만 오늘은요. 스물스물 물밑에서 지속적으로 펀더멘털 개선 뉴스가 쌓이고 있는 화장품 섹터, 그 2탄 오늘 이 시간 준비했습니다. 1탄에서는 APR 청약금 이슈로 올해 화장품 산업의 트렌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때 제가 2024 화장품 트렌드 하나, 중저가, 둘, 제품군 다양화, 3, 중국의 시장이라고, 중국 외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이야기 연장선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올 1분기 화장품 수출 성적이 너무 좋았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화장품 수출액은 작년보다 22%나 늘어난 23억 달러를 기록, 역대 분기 최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타 국가 대비 저렴하고 성분 좋은 우수한 품질의 K-뷰티 마력에 세상은 환호하고 있죠. 그 안에서도 중동 쪽에 관심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어제 바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화장품 관련주 세화 PNC 주가의 급등을 견인한 소식 들여다보겠습니다. 세화 PNC의 뷰티 브랜드 모레모가 두바이의 랜드마크로 알려진 호텔이죠. 또 쌍용건설이지어 화제를 모았던 호텔, 세계 각국의 왕족과 부호, 셀럽들이 애용하는 두바이의 최고급 호텔 아틀란티스 더 로얄과 아틀란티스 더 파만에 위치한 미용실에 헤어케어 제품을 론칭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역시 사람의 여유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는 이 머릿결과 구두라는 말이 사실인 걸까요? 이 모레모 헤어 트리트먼트 제품, 성분도 착하고 가격도 착합니다. 이렇게 제품력 우수한 이 제품이 중동 로얄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소식에 주가는 슈팅이 나온 거죠. 이렇게 중동은 K-뷰티엔 없어선 안 될 타겟층이 되었습니다. 한류 영향 제대로 받고 있지, 또 인구 증가율 높지, 미용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 돈 씀씀이는 좀 큽니까? 여기에다 UAE는 화장품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며 적극적인 정부 지원까지 뒷받침되고 있죠. 그럼 이들은 K-뷰티 어떤 제품을 선호하고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올해 1월 기준 전체 화장품 수출 비중 중 50% 이상이 기초 화장품에 몰려 있습니다. 색조는 10%도 안 되는 수준이죠. 그리고 중화권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기초 화장품 수출액 증가율은요, 무려 전년 동기 대비 92%에 달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중동 지역 여성분들은 평소 히잡을 쓰고 다니시죠. 유일하게 드러내는 얼굴 그리고 화사함을 결정짓는 피부톤에 더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중동 쪽 기후는 어떻습니까? 온도도 높고 또 굉장히 건조합니다. 피부 생각하면 최악의 조건이죠. 그러니 수분 공급이라든지 자외선으로부터의 피부 보호, 이 부분에 얼마나 좀 열망을 하고 있을까요? 제품력 우수한 기초 스킨케어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또 하나, 히잡 때문에 모근이 잘 빠진다고 합니다. 헤어케어, 탈모 방지에도 관심이 많아서 한국 헤어 제품도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 같은 현상에 어제 바로 시장에서 반응해준 기업 세화 PNC가 있었죠. 관련주 정리해보겠습니다. 세화 PNC 어제 바닥에서 의미 있는 대량 거래량이 실며 주가 상한가로 직행합니다. 워낙 사이즈가 작은 종목이니만큼 가볍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은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VT입니다. 이 니들샷이란 제품으로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 인기가 어마어마한데요. 집에서도 피부과 시술을 대체할 정도의 효과를 주는 제품이라는 입소문에 VT 코스메틱은 빠른 성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고스란히 이를 반영해주는 모습, 전날까지 8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펼치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도 볼까요? 한국 콜마 코스맥스에 이어서 국내 화장품 대표 ODM 업체입니다. 비비크림을 전문으로 잘 만드는 회사로 전 세계 비비크림 보급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이즈가 큰 기업 중 아모레퍼시픽의 최근 반등세도 심상치 않은데요. 화장품 기업 중 작년 당기순이익 1위 기업에 아모레퍼시픽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 쪽 비중이 높은 LG생활건강은 작년 당기순이익 전년비 36% 넘게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K-팝, K-컬처의 열풍을 고스란히 K-뷰티로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런 K-뷰티의 사랑이 데이터로, 주가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이젠 미국, 일본을 넘어 중동까지 세계가 사랑하는 K-뷰티.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에서 이렇게 대외적 변수에 흔들릴 때 우리는 숫자가 찍히긴 하지만 아직 주가 반응이 덜한 기업들에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계속해서 주요 공시와 주요 일정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이어서 공시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부토건이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15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요. 대상자는 최대 주주인 DYD고요. 상장 예정일은 5월 3일이라고 합니다. 또 동국제약은 전임 대표이사의 상여 지급을 목적으로 보통주 6,000주 규모의 자기 주식 처분을 결정했다고 공시했고요. 또 국민연금공단의 코스메카 코리아 주식 23,820주가 줄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의 주식수 비율은 11.49%로 변경됐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오늘의 주요 일정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중국 증시는 청명절 연휴로 휴장을 하고요. 대만 증시는 어린이날로, 홍콩 증시는 청명절 연휴로 휴장합니다. 투자할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는 오늘 비공개로 밸류업 프로그램 해외 투자자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은행과 증권, 또 보험 관련주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밤 9시 30분에 미국의 2월 무역 수지가 발표되니까요. 이 결과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증시 키워드까지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고금리, 고유가 우려입니다. 전날 우리 증시를 강하게 누르는 요소로 작용했던 미 10년물 국채금리와 유가, 밤사이에도 금리 변동성은 컸고 유가는 또 올랐죠. 금값과 은값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이런 대외적 변수에 어느 정도 둔화된 민감도를 보일지 아니면 오늘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지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코스닥의 기관 매도 진정 여부입니다. 재료도 재료지만 사실 기관의 매도 진정 여부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어야지 지수의 추가 하방도 좀 지지가 될 수 있겠죠. 오늘장 기관의 움직임에 주목해 보시죠. 마지막 키워드는 3월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탈환 소식입니다. 잠정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NW 사업 부문이 쾌거를 거뒀다는 소식이 이렇게 들려오는데요. 오늘 삼성전자의 반등 여부, 또 외국인의 매수 지속성 여부 주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